안녕하세요. 삼원북수 승강이 기능사 용쌤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배우는데 이제 거의 한 장 넘기기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요 장에는 이제 교류 병렬이 등장하는데 아마 승강이 기능사 쪽에서는 그다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밑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한번 풀고 이건 어제 풀어야 되는데 자, 인덕턴스가 이제 어제 앞에 문제는 콘덴서가 나왔는데 이제 코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L 값입니다. L 값. 단위가 헨리라고 그랬죠. L 값을 주고 주파수 50Hz는 교류를 사용할 때 유도 리액턴스 바로 XL 값은 얼마나 물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메가 L이고 얘는 2파이 F의 L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2파이 F니까 2 곱하기 3.14에다가 주파수는 50에 L 값이 5m니까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1000ml가 1이죠. 헨리죠. 그냥. 그래서 밀리니까 이렇게 계산 0.00으로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계산했더만 1.57 나오고 만약에 여기다가 전압을 만약에 100V를 주고 전류를 물었다 그러면 전류는 XL분의 V 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Z가 R이 없으면 그냥 X만 있으면 X만 쓰시면 되고 R이 있으면 R하고 X를 합쳐가지고 Z를 만들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계산해서 전류도 뽑을 수 있겠죠. 앞에 있는 문제처럼. 자, 그런데 요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교류 병렬인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언급만 할게. 우리가 병렬은 어떻게 한댔어요? 저항처럼 뒤집어 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야를 뒤집어 놓게 되면 이제 삼각형 모양이 바뀌는데 여기다가 R분의 1이 되죠.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G라는 사실이죠. 그쵸? 그 다음 여기는 X분의 1인데 없어요. 없어서 하나 만듭시다. 뭔데요? B라는 걸 만들 거예요. 야 이름이 바로 B는 서셉턴스라는 이름을 붙일 겁니다. 반면에 Z분의 1도 야도 없죠. 하나 만들 거예요. Y라고 만들고 이 Y를 어드미턴스라고 부를 겁니다. 결국은 이제 뭐다? 이 GBY에 의한 삼각형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모양인데 우리가 교류할 때는 뭐였어요? R1 플러스 R2분에 더해서 R1 곱하기 R2 있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더하기는 그냥은 못 더하니까 제곱에 루프해서 더했고 곱하기는 그냥 바로 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식을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모양은 이제 우리가 직렬은 Z는 R 플러스 J의 X라는 형태를 썼으면 병렬은 Y는 G 플러스 J의 B라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드미턴스, 컨덕턴스, 서셉턴스인데 때려치우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너무 보다 보면 머리가 지금 뽀개질 것 같아요. 그쵸? 자, 이제는 복소수인데 복소수도 일단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험에 나오질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전기를 어차피 했으니까 한번 봐두면 복소수가 바로 우리가 R 플러스 J의 X 할 때 요 J가 들어가는 요 구역이 바로 복소수예요. 그래서 R이 실수부 숫자인 부고 그 다음에 이 JX가 이게 허수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때 이 J 값이 얼마냐 그러면 J는 마이너스 1에 대한 루트 값이 바로 J예요. 이게 허수죠, 허수. 그래서 복소수에 이게 허수되는데 문제는 이 J의 제곱이 얼마다? 그쵸? J의 제곱은 바로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제곱의 루트는 없어지죠. 마이너스 1만 남죠. 그 다음에 제곱이 제곱이고 J 삼성은 요거는 J에다가 J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j 붙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j가 되고 또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반면에 j4승은 j제곱의 제곱을 한 것 같죠. 이래 놓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냥 1이 돼버려요. 그쵸. 그래서 이게 대한 좌표계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쪽이 이제 1이라고 불리는 실수부 여기를 갖다가 x축 y축을 j라고 불리는 허수식이라 놨을 때 만약에 1에다가 j를 곱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j가 되겠죠. 그럼 j에다가 또 j를 곱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j 제곱인데 j 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j 제곱하고 같죠. 그 다음에 다시 j 제곱에 j를 곱하면 마이너스 j죠. 마이너스 j 되겠죠. 그 다음에 j 4승 j 3승에다가 여기가 j 3승이고 j 3승에다 j를 곱하면 1이 되죠. 여기가 j 4승이죠.
잘 보시면 J를 곱할 때마다 반시계 방향으로 좌표축이 이동하는 현상이 생기죠. 이런 거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위상과 크기라는 교류 표현법으로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복소 계산을 지금 안 했는데 우리가 벡터의 합가차는 만약에 5 플러스 J3하고 이게 A라고 보고 A 벡터가 이걸로 보면 만약에 A2 벡터는 2 플러스 J 5가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실수들끼리 5하고 2하고 더하면 5 더하기 2가 되죠. 5 더하기 2가 돼서 7이 되고 J는 J끼리 3 더하기 5죠. 그래서 3 더하기 5가 돼서 J8이 되죠. 그래서 7 플러스 J8 이래 쓸 수 있겠죠. 반면에 빼기를 하게 되면 5 빼기 2가 돼서 여기는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J3 빼기 J5니까 마이너스 J2가 되겠죠. 요렇게 합하고 빼기를 할 수 있어요. J도 이게 복소수도 복소수끼리 하면 되죠. 근데 이걸 극좌표로 나타내게 되면 극좌표로 나타내면 이래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극좌표까지는 손을 대지 맙시다. 여기까지는 너무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승강기를 배우지 전기기능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나중에 시간 되거나 해보고 요 위에까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류 전력이 등장하는데 자, 교류 전력은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상가함수를 잠깐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상가함수가 있는데 상가함수는 우리가 봤던 요거죠. 요거 직각삼각형을 말합니다. 요때 요 각을 세타라 나왔을 때 여기가 빗변 여기가 밑변 여기가 높이가 돼. 그쵸? 요때 우리가 사인 세타는 뭐예요? 그러면 사인은 우리가 영어로 쓰게 되면 사인 ES죠. 그러니까 빗변에 대한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인은 이걸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한 정의식입니다. 반면에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이게 영어 쓰면 있으죠. 그래서 C자가 빗변에 대한 밑변이죠. 모양이. 이렇게. 그래서 빗변에 대한 밑변. 이 모양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탄젠트를 영어 쓰면 이래 쓰죠. 그쵸?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죠.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탄젠트는 이래 올라가죠. 모양 글자가. 그래서 얘는 밑변분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자 모양을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사인이라면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이라면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이라면 밑변분의 높이. 외울 수 있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여기 각도가 30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0이야. 그렇기 때문에 빗변이 몰라요. 빗변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요거는 요거와 요 값을 줬으니까 뭐예요? 코사인이죠. 코사인 30도는 빗변 모릅니다. 분의 밑변 100이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빗변이니까 코사인하고 반비례니까 자리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 식에서 빗변은 어떻게 된다? 코사인 30도분의 100을 넣을 수 있죠. 이러면 놀랍게도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는 숫자를 갖다가 줘가지고 구했죠. 이런 식으로 여기 3, 4를 줄 때 얘는 3 플러스 4의 제곱에 루트 돼서 숫자 두 개 줄 때도 계산할 수 있고 반면에 숫자 하나랑 각을 하나 줘도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요렇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식을 기억하시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뭘까요?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빗변분의 밑변이었죠. 그쵸? 근데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였죠. 빗변분의 높이였어요. 그러면 빗변 약분해버리면 결국은 밑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이건 뭐예요? 탄젠트 세타죠.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라는 값 수식도 빠지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상하함수를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상하함수는 숫자를 줘가지고 피타고라 정리를 쓸 수도 있고 각을 줘가지고 상하함수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씩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글자 모양을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 이제 이거죠. 우리 여기가 R이라고 그랬죠. 높이가 X였고 빗변이 Z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쵸? 이 형태에서 우리가
전력은 어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전력은 이 제타 관계 있죠. 우리 전체 양이니까. 전체 값은 제타 관계 있으니까 여기가 P는 피상 전력. 우리가 실제로 받는 전력은 우리가 직류의 전력은 돼요. 직류의 전력 P 와트는 바로 VI였고 I 제곱 R이었고 그 다음에 R분의 V 제곱이었죠. 기억나시죠? 이게 직류의 전력이었어요. 교류의 정령이 똑같습니다. 얘도 VI예요. 그쵸? 단지 얘는 이제 와트를 안 쓰고 볼트 암페어에서 VA로 표시합니다. 이거의 비상 전력, 실제로 내가 받은 전력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R 성분만큼을 쓰게 되는데 그거를 유효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요 각을 세타로 놓는다면 빗변에 대한 뭐다? 밑변이죠. 그쵸? 그래서 PA 값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바로 밑변 P가 되고 얘를 와트라고 표시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요게 이제 I 제곱 R하고 같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유효전력 됩니다. 요때 코사인 세타를 뭐라 부른다? 역률이라고 불러요. 왜? 유효하게 사용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와트, 유효전력 와트는 유효하게 사용한 전력량으로서 빗변에 대한 밑변의 비기 때문에 PA, 빗변에다 코사인 세타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PA가 아까 VI라고 그랬죠. 그래서 VI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얘는 I 제곱 R하고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면에 이제 여기 이제 무효 전력은 어찌 돼요? 그러면 무효 전력은 얘가 이제 빗변에 대한 뭐예요? 높이죠. 그럼 얘는 PA 값에다가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한 것 같죠. 이때 사인 세타를 무효율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값을 PR이라고 부르고 무효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VA에다가 R만 붙인 거예요. 그쵸? 비상전력에다 R만 붙인 거니까. 요러면 얘가 VI의 사인 세타 값이 되겠죠. 그쵸? 요거를 무효전력이라고 부르고 바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기 무효전력 바르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해서 단위 3개 비상전력은 전체 받은 양은 VA로 보고 이때 우리가 직류처럼 사용한 양을 유효전력이 됩니다. 얘는 I 제곱 X와 같아 개념이.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 전력, 비상 전력이 있고 얘는 실제로 받은 양, 그 다음에 유효하게 쓰는 P. 우리가 보통 전력이란 단위를 보고 얘는 구별하셔야 돼. 단위를 보고 좀 구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로 시험 문제는 어차피 유효 전력이 나올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역률 개수령 콘덴서 나오는데 얘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보통 개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있을 때 만약에 여기 XL 값이 많으면 뭐를 없애면 돼? 여기 XC를 넣어서 없애면 되겠죠. 이 값을 샘샘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없애는 양이 이쪽이 PR이기 때문에 요거 PR만큼 밑으로 PR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콘덴서 쪽으로. 요렇게 해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요 X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률을 100%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다 까면 되죠. 이거 다 까면. 그쵸? 다 까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PA의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 우리가 쓰지 말고 여기가 P라고 보고 여기를 PR이라고 보고 여기를 세타라고 봤을 때 이 탄젠트 값이죠. 탄젠트 세타는 P분의 PR이 되죠. 그쵸? 근데 우리가 까낼 값이 얼마예요? 까낼 값은 PR이죠. 그러면 P를 넘기면 PR 값은 결국 P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쵸? 그럼 탄 세타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잖아요. 그쵸? 얘가 P하고 가로 열고 탄젠트 세타 1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여기 뒤에 게 우리가 개선 후 역률을 1로 잡게 되면 이게 사인이 0이 되죠. 그래서 1로 잡으면 0이니까 얘는 없어져 버리고 요 값만 남는 이런 형태가 되죠. 이게 탄젠트 세타가 같습니다. 만약에 얘를 다 안 까내리고 일부만 깔라 그러면 개선전하고 개선 후하고 이렇게 잡았을 때 요만큼만 까면 되겠죠. 그쵸? 요만큼을 까기 위해서는 전체 값에 요만큼 빼주면 되죠. 그 값이 바로 전체 값에서 요만큼 빼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데 일단 우리는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시험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외우셔도 될 거고, 반면에 이제 공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가 공지는 x가 제로인 경우가 공진이에요. 그래서 공진 조건은 x값 리액턴스가 제로가 되는 거죠. 언제 제로가 되겠어요? 그 당연히 xl하고 xc가 같으면 한쪽은 여기가 xl이고 이쪽이 xc니까 서로 셈셈 돼가지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요 식이 됩니다. 그래서 xl 대신에 오메가 l을 쓰고 xc 대신에 오메가 c분의 1을 쓰면 요 식이 되겠죠. 그럼 오메가 끼 모으면 요 모양으로도 바뀌고, 요때 오메가를 제곱을 루트를 양변에 씌워가지고 루트 씌워버리면 요렇게 식이 바뀌죠. 여기서 오메가를 2파이f로 풀게 되면 요 식이 되겠죠. 여기서 2파이를 넘기게 되면 최종 모양 공진 주파수인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라는 식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뭐냐 그러면 x가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x가 없어지면. 그럼 우리가 직렬일 때는 직렬일 때 z는 r 플러스 j의 x였는데 x가 없어져 버리면 이게 줄은 거예요. 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직렬 공진일 때는 최소가 되면 저항이 최소니까 전류는 어떻다? 당연히 최대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병렬은 반대로 외우시면 되겠죠.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고 전류가 최소가 되면 병렬 공진이구나 됩니다. 이 선택도까지는 안 해도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고로 그냥 보시고 외울 수 있으면 외워보는데 안 그래도 외우기 게 많아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가 없죠. 자, 넘어가서 자, 공진 조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 전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Z가 최소, 임피던스 최소 대신 전류가 최대. 이게 뭐예요? 직렬 공진이었죠. 직렬 공진을 말하는 거고 이놈이 공진 조건은 XL하고 XC가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이다. 이 모양이 된댔죠. 그래서 넘기면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은 0이다. 이래 쓸 수도 있죠. 그쵸?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모양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보다는 보시고 모양을 반대로 이렇게 이걸 넘기게 되죠. 이걸 넘길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오메가 제곱 LC는 1이다. 이래 수도 됩니다. 이렇게 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더라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상 교류로 들어옵니다. 삼상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위상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에서 보통 삼상을 만드는데 삼상이 뭐냐 그러면 같은 크기의 위상차가 120도가 납니다. 잘 보시면 이게 첫 번째 A 볼 전압 VA와 VB와 VC가 각각 얼마 위상이 120도 차이 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첫 번째 저는 전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쵸? 여기서 120도 뒤에 두 번째 전기가 이렇게도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120도 뒤에 세 번째 전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VA, 두 번째 VB, 세 번째 VC가 같은 모양의 같은 크기의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 뭐만 다르다? 위상만 이 120도씩 뒤로 밀린 거예요. 이런 전기를 삼상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가 아니고 이해가 안 가죠. 이런 걸 만드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는 전기가 삼상이에요. 그냥. 우리나라는 단상과 삼상이 있는데 삼상이라는 개념이 이래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철탑 같은 게 있죠. 시외로 나가면 철탑에 전선이 몇 개씩 붙어 있어요. 세 가닥씩 이렇게 지나가죠. 이게 각각 삼상입니다. 그래서 VA, VB, VC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 와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붙여서 결선을 하게 되면 이게 Y 결선. 그 다음에 따로 결선하게 되면 델타 S이 되는데 일단은 Y로 한번 볼게. 자, 우리가 발전소에서 이렇게 삼상을 만들어서 이래 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는 무조건 뭐다? Y 결선을 쓰게 돼. 무슨 Y 결선이 뭔데요? 그러면 요 세 개의 중성이 한 선으로 붙어 있어요. 지금 맞죠? 붙어 있죠. 요런 모양이 Y 결선입니다. 이게 쭉 오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결선을 해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요게 변압기. 요게 변압기인데 요 변압기에 똑같이 Y 결선 하나 받아서 우리 집으로 보낸다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요래 전기가 오는데 요때 이 중성을 땅에 묻어 있죠. 땅에 묻었기 때문에 중성을 하나 더 딸 겁니다. 그러면 요 총 선이 몇 개가 돼? 4가닥이 되죠. 요때 중성 N상에 대해서 N 하나 따고 여기
이게 삼상의 이게 RST면 RST라 불러도 되고 ABC라 불러도 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성 하나 따고 T를 하나 땄을 때 여기가 220V면 반면에 중성하고 S를 따도 얘도 220이에요. 반면에 중성하고 R을 따도 이것도 220입니다. 그러니까 각 상에 한 개씩은 뭐다? 단상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세 개를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돼? R하고 S하고는 어디가 차이 난다? 얘가 이제 380V 차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차이 값이 생기는데 요걸 우리가 보통 단상 220에 삼상 380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승간전압은 Y 계산하게 되면 전압이 루트 300 크죠. 여기다가 상전압 220을 넣으면 선전압 380이 나오는 거예요. 요 개념입니다. 이 기선이. 대신에 Y는 이게 직렬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게 직렬로 붙은 거죠. 이 요상하고 요상이 직렬로 붙어 있죠. 직렬이기 때문에 전류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Y계선은 직렬이라서 전류는 같고 전압이 변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계선은 이제 이렇게 해서 삼상을 델타로 묶었기 때문에 요 선하고 요렇게 하나 돌아서 요 선하고 해서 요로 빠질 때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거 사이에 라인이 두 개가 나오면서 이게 병렬 구조가 돼버려요, 졸지에. 그래서 병렬은 뭐 같다? 전압이 같죠. 대신에 전류가 변합니다. 이게 전류가 얼마 커져요? 그러면 Y의 반대로 똑같이 루트 300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220A면 그렇죠? 얘는 380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상전압하는 선전압은 선끼리의 전이차나 그 다음에 전류차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선전압하고 상전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Z는 선에는 적용을 못합니다. 반드시 상에만 해야 돼요. 상. 그래서 우리가 V는 IZ 썼을 때 얘는 상전압과 상전류 P를 붙여서 표시하는 상해하고 관계있지 선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항상 선상 분리시켜서 계산하는데 뭐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참고로 보시고 대신에 이제 V계선이 있어요. V계선은 델타 계선했는데 한 대가 빠진 경우입니다. 한 대가 빠지면 두 대가 남죠. 이 두 대 가지고 삼상을 출력하는데 보통 부하전가 예상이나 아니면 고장났을 때 한 대 고장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쓸 수 있죠. 이때 V계선의 출력은 한 상의 전력이 얼마? 루트 300만큼 커집니다. 이거를 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원래는 삼상은 몇 배가 커지게 됐어요. 삼상은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삼상은 3배가 커져요. 그렇죠. 우리가 삼상 전력은 이게 한 상이죠. 이게 P가 상입니다. 여기 한 상. 우리가 PA는 VI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여기가 P를 붙이면 이게 한 상이 한 상. 상전압 상전류니까 한 상이죠. 한 상. 이 한 상에 대해서 몇 배? 3배가 된 거죠. 3배.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선전압은 뭐였어요? 얘가 루트 3에 VP래 있죠. Y계선 같은 경우에. 대신에 I는 IL하고 IP가 같죠. 요래 놓게 되면 이 값이랑 같아야 되죠. 같으려면 앞에 뭐가든 루트 3을 붙여야만 얘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선으로 계산하게 되면 루트 3만큼만 커지고 상으로 계산하면 그냥 3배예요. 3상이니까 3배입니다. 선 3개 왔는데. 그쵸? 그 다음에 유효전력은 그냥 코사인만 붙이면 돼. 그래서 별로 내용은 별로 없고 삼상은 단상에 3배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상전압을 잡았을 때 3배지 선을 잡으면 선전압 자체가 루트 3만큼 커지죠. 커졌기 때문에 앞에 3을 이 3만큼 커져야 되기 때문에 앞에 루트 3을 못 쓰고 루트 3으로 줄여야만 이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렇게 되는데 V계선은 한 상을 뺐기 때문에 얘가 병렬 구조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루트 3배 안 커지는 거예요. 그냥 안 커졌기 때문에 그냥 루트 3배만큼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전압에 루트 3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루트 3의 VP, IP에 가서 한상분에 대해서 루트 3배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용률은 어찌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두 대를 써가지고 두 개를 따로 쓰게 되면 2P만큼 쓸 수 있죠. 2P만큼 쓸 수 있는데 이거 V 계산하는 바람에 루트 3P만큼 밖에 못 쓴다 했죠. 여기 루트 3P만큼. 그러면 얘가 2분의 루트 3만큼만 썼으니까 0.866, 86.6%의 사용률이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고장전에는 델타를 썼으니까 델타하고 비교하면 델타는 3상입니다. 델타는 3배 그냥.
반면에 V에서는 루트 300밖에 안 나온댔죠. 그래서 델타에 비해서는 0.577, 57.7%로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삼상전력까지 한번 쭉 봤는데 내용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 삼상교류는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름 정도만 알면 되고, 결상이라는 말이 있죠. 결상. 우리가 결상이 뭐냐 그러면 뭡니까? 상이 하나 빠진 거, 없어진 걸 말합니다. 결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역상은 뭐였어요? 상이 서로 바뀐 거, 이걸 역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삼상에서 이런 말들이 존재하는데 참고로 봐두시고. 자, 그럼 문제가 하나 있죠. 전압 220V에 전류가 20A. 자, 뭐든가 봅시다. 이게 일단 전압 V를 줬어요. V를 주고 전류 I를 주고 역률 코사인 세타를 줬는데 삼상이에요. 그렇죠? 자, 삼상인데 전압 전류가 이게 상인지 선인지 모르죠. 만약에 전력 P를 물었는데 와트죠. 이 전력은 만약에 VP, IP 상전압을 쓰게 되면 3배가 돼서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서 이 전압이 상인지 선인지 말이 없으면 기본값은 선입니다. 그래서 루트 3에 VL에 IL에 코사인 세타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이라는 말을 안 주면 대부분 선전압으로 봅니다. 그래서 루트 3에 얘가 220에 곱하기 20에 코사인 0.6을 해줘가지고 답이 4573W가 나와서 약 4.6kW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전압이만 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한상이 전압을 주면 3배를 곱하시면 돼. 요걸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등가 변화이 나오는데, 등가 변화는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고 우리가 Y로 결선했을 때하고 델타로 결선했을 때하고, 얘가 직렬이고 얘가 병렬이니까 누가 저항이 더 크겠어요?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그러면 등가를 시키려면 반대로 얘를 작은 놈을 크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Z 델타가 얘를 크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ZY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작게 이렇게 커져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3을 곱해서 갖다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조가 왜 3입니까? 따지시면 요거는 이거를 또 그려봐야 되는데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Y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Z고 여기가 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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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ZY라고 했을 때 요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면 뭐가 돼? 그죠? 이게 선이죠, 선. 이게 선에서 나 선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2ZY가 돼.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걸 델타로 구성하게 되면, 델타는 1로 들어왔다가 1로 나갈 때, 여기가 Z델타, 여기도 Z델타, 여기도 Z델타인데, 라인이 이렇게 가는 라인하고, 이렇게 가는 라인하고 두 개가 존재하죠. 결국은 이거랑 이게 병렬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렬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더하고 곱한다 했죠. 그래서 Z 델타 플러스 2Z 델타랑, 이건 두 개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Z 델타 곱하기 2Z 델타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3Z 델타분의 이거는 2Z 델타의 제곱이죠. 그럼 하나 날라가고 결국 3분의 2 Z 델타가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2ZY랑 2Z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2는 하나 날분되고 3을 열어 넘기면 3ZY는 그쵸? Z 델타 이렇게 되죠. 왜? 둘이 같다고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내는 과정이에요. 그쵸? 이렇게 해서 참고로 보시고 요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교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너무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 파지 마시고 기출 문제 위주로 이 문제 나왔으니까 이 계산식을 한번 보자 라는 식으로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